현실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편리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강조하시는. 네네. 신혼부부의 돈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대답하는 부동산 인터뷰 직접위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오늘도 툭 터놓고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세대별로 실거주하기 좋은 지역을 찾으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전문가 김학렬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실거주하기 좋은 분들 세대 연령별로 한번 좀 세분화해가지고요.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일단 투자 물건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것들은 거의 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뭐 거주 지역 이런 것들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세대별로 한번 나눠서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기초적인 질문은요, 조금 민감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평균 시세가 2,3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은 네.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7억 한 4천, 5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3월 중순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가격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다가요, 지금 잠시 주춤한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주춤할 때 내 집 마련 해야 될까요? 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바닥에 사서 머리에 네.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그거는 점쟁이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적당한 시기에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사시는 것들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주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냥 집값이 빠지던 오르던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위치, 적당한 가격에 사서 사는 것들이 오히려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장님이 항상 강조해 주셨듯이 입지 가치가 좋은 곳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조정받지 않을 그런 그렇죠. 좀 안정적인 지역들, 아니면 내렸을 때도 좀 버티거나 좀 이렇게 실거주를 하다 보면 다시 가격이 회복할 그런 곳들을 저희가 잘 찾아서 그렇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젊었을 때 하고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취향이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지역을 찾으면 평생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다 좋은 지역들은 사실 가격이 비싸요. 강남. 저희 좋아하는 강남구. 네, 그런 강남을 저희가 뭐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네. 비싼데 비싼 이유가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모두가 다 좋은 지역을 갈 수가 없으니 그러면 조금 세분화해서 그렇죠.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집을 고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연령대에 따라 다를 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집을 산다고 하면은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해서 그 이후 세대부터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애는 없어요. 그럼 네. 보통 요즘은 맞벌이 가구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이제 직장을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 편리성을 가장 먼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강조하시는 직주 근접.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가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들 요거 주의하면서 집 골라라. 네. 자, 한번 따져볼까요? 네. 일단 재산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일 좋은 거 하시면 되고요. 돈이 없잖아요. 신혼부부에 돈이 네, 없겠습니까?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모아놓은 돈도 없이 사랑 하나로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이 그렇죠. 자금은 없고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세나 월세로 시작들을 하세요. 근데 지금 전세나 월세를 받으시는 비용이면 네. 조금만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집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집을 사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더 알뜰히 살거든요. 대출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신 이게 시세 차익이나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사는 동안에 빠지지 않겠다. 이 정도만 좀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교통이 편리한 입지 아파트 사시는 것들을 좀 일단 1차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교통 호재가 좋은 지역, 그걸 다시 한번 그 편을 반복해서 보시면 어떤 호선들이 전철 노선이 좋은지, 어떤 네. 광역버스를 타야 되는지 힌트가 나오겠네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제일 많은 강남권, 네. 그다음에 종로구 중구권, 도심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의도권 있어요. 서울에서는 네. 이제 그런 지역으로 한 번에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입지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그 라인에 있는 좀 아파트 환경이 좋은 단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직접 가서 현장 가셔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직주 근접이 근접한 곳에 이제 역세권의 이제 주택을 구매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신혼부부 때는 사실 그렇게 큰 고민이 없어요. 네. 신혼부부들은 사실 전세로도 많이 집을 맞습니다. 네,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구하고요. 또 나라에서 요즘에 신혼부부들은 적극적으로 신혼부부 희망타운 이런 것도 좀 장려를 하고 있는데 고민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 애가 생기면서부터. 그렇죠. 이제 이때부터는 좀 정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때 이제 고민이 많아져요. 맞아요. 그 이때부터 이제 실거주 집을 좀 음.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애를 낳도록 독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애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애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진짜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게 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분양하는 사례도 많고요. 기존 아파트 중에서도 공간이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희 동네도 제일 대장주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안에 있었던 원래는 민간 어린이집이었는데요. 이번에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네. 국공립으로 승격됐어요. 그럼 광장동 14차에 있는 힐스테이트 안에 있는 아파트가 네네. 국공립으로 지정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단지에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예. 본의 아니게 제가 올려드렸네. 거기는 저희 동네에서 가장 네. 비싼 대장주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들어와 있거나 들어올 계획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찾으시는 것들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역세권이다.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그 아직 자금이 여유 있지 않은 신혼부부가 이제 아이를 두었어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을 둔 부부가 이제 집을 고를 때 그 어린이집이 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 좋은데 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일자리 바로 옆에 사는 거예요. 강남에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건데 그건 너무 힘드시니까 강남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라인.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일자리가 많은 종로구 중구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지하철 라인에 있는 지역들 좀 찾아볼게요. 그럼 저희가 동쪽은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좀 서쪽에서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호선이 있습니다. 3호선은 네. 강남도 가고 종로구 중구도 가거든요. 3호선 그쵸. 라인에서 제일 좋은 입지는 저희 고양시예요. 고양시. 예, 고양시죠. 왜냐면 서울은 비싸니까. 맞아요. 고양시는 지금 평균 시세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 많이 저렴하네요. 또 서울 평균이 2천 다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라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 저는 새 아파트의 기준을 10년 미만, 준공된 지 10년 미만 아파트로 보거든요. 그래서 10년 미만이 된 아파트 중에서 역세권이 있으면서 국공립 유치원이 있는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다. 한번 네. 볼까요? 직관에서 봤는데요. 네. 고양시 그 3호선 라인 타고 쭉 올라가 봤거든요. 네. 구파발까지가 서울이고요. 지축, 그다음에 삼송, 원당 이렇게 갑니다. 예, 근데 지축과 삼송에는 아직 그런 단지가 없어요. 대부분 다 30평대 이상이더라고요. 이제 큰 평수 네. 많이 지어놨고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있던 원당역 봤더니 성사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인데 20평대가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있는 단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게 바로 이제 레미안 휴레스트라는 단지입니다. 네. 성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고요. 세대수가 꽤 커요. 그래서 지금 1651세대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네요. 그리고 이제 2009년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9년 됐습니다. 10년차 미만이기 때문에 그 조건도 부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단지에 일단은 초등학교도 보이고요. 이거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소품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호선 원당역이 네. 도보로 한 5분 10분 거리에 있어요. 원당역은요, GTX가 생길 능곡에서도 가깝지 않나요? 능곡이 아니라 이제 저기 네. 대곡. 대곡역. 그렇죠. 대곡에서 가깝고 네. 심지어는 연신내에서도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참 그런 뭐 스타필드라든지 롯데몰이라든지 이케아라든지 그런 대형 쇼핑몰들이 많은 삼성 신도시하고도 멀지가 않아요. 차로 5분 거리 이내에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도 좋고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이 단지에 국공립 유치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요. 네. 어떻게 이 알 수 단지에 있어요? 네. 저희 현장 2에 보면은 이 단지 환경과 단지 내에 있는 주요 시설에 대한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이 실사가 다 올라오네요. 그렇죠. 단지 조경도 좋고 여러 가지 시설도 참 좋잖아요. 역시 레미안은 좋군요.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유일한 레미안입니다. 예, 지금 고양시엔 레미안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미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사후적으로 붙인 거고요. 삼성 아파트가 분양한 레미안으로? 단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여기 네. 보시면은 어린이집 있잖아요. 시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국공립이 맞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유아 자녀 세대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아파트가 되는 것들이죠.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 왜 좋으냐면요. 그 워킹맘들은 이제 직장 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사실 조금 오버타임 근무도 하게 되고 이게 좀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민간 어린이집 시설은 그 대부분 4시에서 5시 전후에 다 아이를 찾아가요. 네. 근데 국공립은 눈치 볼 필요 없이 그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말에도 심지어는 아이를 맡길 건지 아니면 그렇죠. 할 건지 수요 조사를 미리 다 하세요. 네. 그 좀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립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가 많았었잖아요. 애들 그런 것도 때리고, 있고요. 예, 아예, 그래서 좀 예. 불안해. 근데 국공립은 나라에서 공인된 선생님들을 쓴단 말이에요. 활용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좋은 일이고 그 선생님도 책임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전하게 애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도 크고 주변에 환경도 좋고 역세권이고 초등학교 영유아 시설도 있고 국공립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설이라고 하면은 괜찮은 조건이 되죠.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네. 가격을 보세요. 평당 1,000만 원이에요. 싸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새 아파트의 평당 네. 1,000만 원 시세는 여기밖에 없어요. 예, 요 싼 이유를 아세요? 아니, 잘 요 모르겠어요. 단지 주변이 네. 다른 단지가 없어요. 보통 단지 밀집적이 비싸잖아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나홀로 단지예요. 근데 지금 원당 뉴타운이 지금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네. 조금씩 또 개선을 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단지 주변이 집단 아파트 단지촌이 돼요. 그 그런 것도 밑에요. 들을 수 있죠. 시장 끼고 있는 맞아요. 구역이 지금 관리 처분을 통과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또 호재가 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취학 아동을 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직주 근접이 가까운 이런 것들이면 좀 선택하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정말 또 고민이 깊어지시는 기회가 뭐냐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가 되면. 제일 고민스럽죠. 그때부터는 이사를 못 가요. 맞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아파트에 한번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 네. 거주 기간이 9년, 10년이거든요. 9년, 10년을 거주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 학교 때문에. 예, 전학을 안 시키기 위해서. 예, 친구 문제도 그렇고 교육 네. 환경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거의 이사를 안 하세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전학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맞아요. 예. 네, 환경이 바뀌니까 적응하기 너무 제가 지금 굉장히 사교적인 편인데도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그러니까 있어요. 한국 분들이 대부분 다 내성적이세요. 친구 사귀는 게 좀 힘들어해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환경을 안 바꿔주려고 하죠. 네. 그럼 저희가요, 그 초중고 자녀를 둔 그 세대한테 이런 부부들이 집을 고를 때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또 좀 따져보고 싶어요. 예, 첫째도 학교, 둘째도 학교, 셋째도 학교입니다. 저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플러스 학원가. 네, 그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좀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나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학교가 제일 중요하고 교육 환경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교통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2순위를 밀립니다. 아, 맞아요. 애가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 신혼부부 때 하고 아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직주근접이 정말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학군에 대해서 책 쓰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학군이 발달한 대치동, 목동, 중계동, 그다음 심지어 분당에 있는 순회동까지도 교통하고 상관이 없는 한적한 곳에 이 학군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 초역세권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이 발달하잖아요. 그럼 상권이 많기 때문에 술집, 노래방 이런 거 당구장 있으면 이런 거. 교육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역세권을 보통 피하죠. 그래서 초역세권에 좀 떨어져 있으면서 학교가 있고 학원가가 있으면 제일 좋은 입지가 되는 거죠. 초품화에 그다음에 학원가를 끼고 있고 유해시설이 없고 이제 이런 그렇죠. 것들이 되게 선호되는군요. 중요합니다. 네. 아, 그러면요, 저희가 그때 대치동 같은 경우는 다뤘잖아요, 한번. 네. 오늘은 대치동 말고 두 번째로 학원가가 가장 발달돼 있는 빅3 중에 한 곳인 목동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동 우리 좋죠. 한번 목동 봐볼까요? 네. 목동 5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동 5단지가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데 네. 목동 5단지 요 앞에 있는 블럭들 있죠? 파리공원이라고 있죠? 예, 거기 학원가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목마봉원부터 파리공원 네. 지나서 요 블럭 쭉 따라오세요. 현대백화점 있고 요 블럭들이 주상복합부지예요. 상업부지. 아. 여기에 학원가 다 몰려 있습니다. 맞아요. 그 네. 조그만 오피스텔에도 네. 학원 간판이 정말 빼곡하게 특히 있었어요. 파리공원 주변으로 해서 다 네. 학원가예요. 굉장히 높은 빌딩인데도 다 학원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방송 출연 때문에 이쪽 목동 방송국 자주 갔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는 관심이 많으니까 학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여기를 돌아봤어요. 네. 이 작은 학원들이 정말 그 간판이 쫙 붙어 있고요.
자리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대치동이 학원 값이 유명하긴 하지만 아마 학원 개수를 따지게 되면 여기가 더 많을 거예요. 면적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 목동 5단지 주변에 있는 학원가를 한번 보시고 이게 목동의 학원가구나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820 가셔서 한번 쉬었다가 또 임장도 하시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동 5단지를 보면요. 네. 주변에 역세권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역은 저기로 가야 돼요. 1단지 위에 가면은 9호선이 있고요. 네. 7단지 밑에 가면은 여기 이제 5호선이 있습니다. 정확히 9호선과 5호선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이 아닌 지역입니다. 근데도 5단지가 인기가 많아요. 5단지 또 인기 많은 이유 있어요. 네. 그 남학생들이 학교 가기 좋은 단지래요. 양정중, 있나요? 양정고가 남자 학교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맞아요. 여학생들이 그거거든요. 공부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요. 이 수행평가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 점수가 좀 밀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자애들 꼼꼼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수행평가에 이렇게 시험도 보고 이렇게 행동도 하지만 재미있는 게 프린트도 모아요. 네. 그래서 프린트를 이렇게 모으면 개수를 쫙쫙 맞춰서 이렇게 번호부터 모아야 되는데 남자친구들이 이런 게 좀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하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되면 남자애들은 문제집 이렇게 들어가지고 교과서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그 프린트가 주주죽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모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맞아요. 엄마들이 여학생들을 좀 피해서 맞아요. 남학생들끼리 이렇게 좀 공부를 시키고 싶어하고 특히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연애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연애가 정말 그 입시에 아주 악영향을 미쳐요. 네. 여학생들이 낮에 학교 갈 때는 그러니까 여고를 진학을 하잖아요. 네. 얼마나 재밌냐면 아침 학교 갈 때 화장을 안 해. 근데 저녁에 이제 학원 갈 때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고등학생이요? 네, 요즘 다 화장해요. 10개. 화장도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재밌죠. 그러면 그 여고 옆에다 화장품 가게를 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가요? 틈새 시장이네요. 목동 분들은 한잔 하시려면 어디로 가세요? 저쪽 그 강서구 쪽으로 갑니다. 강서로 강서구 넘어가야. 비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강서구 가시긴 합니다. 강서구청 사거리 쪽으로 가끔 가세요. 정말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에 정말 유해시설이 없고 네. 학원과 시설이 확충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초중고가 다 도보권에 있고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이네요. 그냥 강서구보다 양천구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네. 이쪽은 좀 술집이 좀 있고 술집이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그 아이가 취학을 하게 되면 이제 진학을 함에 따라서 초중고를 갈 때는 그 직주 근접보다는 아이의 학원과 학교가 더 중요하다라는 큰 이제 특징을 저희가 알 수 있네요. 더 중요한 건 드릴게요. 네. 더 꼼꼼히 보면요. 네. 여기 학교 정보가 나와요. 이 목동 5단지에서 갈 수 네. 있는 학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경인초등학교, 선인초등학교 있는데 지금 이건 너무 멀리니까 경인초등학교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초품합니다. 중학교는 월천, 월초 공부 잘해요. 모군, 모군도 모길인데 잘하죠. 이 세 네. 개의 중학교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특목고 1, 2, 3, 4 5등 안에 드는 학교가 있는데 세 개 학교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동은 강남구에 정말- 있는 학교보다 더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목동 학원이 비싼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보시면은 강서고등학교가 나오고요. 네. 대일고등학교, 진명여자고등학교가 나오고요. 신목고등학교, 목동고등학교 나옵니다. 이때까지 갈 것도 없이 강서, 대일, 진명의 서울대 진학기 보세요. 강서고등학교 17명분 있네요. 네, 좋은 학교입니다. 네.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명문고등학교군요. 예, 네. 예. 저 때부터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맞아요. 저 대학교도 좋은 데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양정고등학교가 있어요. 양정고등학교도 유명합니다. 되게 많이 예. 나오는데 저 많이 여기 안 들어봤어요. 나온 이유는 자사고예요. 자사고는 옆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면접 시험을 지원해 잘 보고 가니까.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강서고등학교랑 양서고등학교가 양천구에서 제일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인데 양쪽에 끼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네요, 진짜. 그래서 목동 5단지는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그 프리미엄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나중에 생각합니다. 재건축 되면요. 제가 목동에 41타워라고 하는 건물에 올라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요. 뷔페 식당이 있는데 올라가면 목동이 한눈에 쫙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5단지 쪽은 안양천을 끼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안양천이 그렇게 예쁜 곳인지 몰랐어요. 지난달에 벚꽃이 폈잖아요. 네. 그 벚꽃의 천국입니다. 정말 윤중로 가실 필요 없어요. 그 안양천 따라가시면 벚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럼 재건축이 되면 그 뷰를 그냥 집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한눈에 누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실 뷰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도보권에 네. 1분도 안 걸려요. 바로 나가면 바로 그 안양천에 있는 벚꽃 밭이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 뒤에 체육시설도 있어요. 아파트에. 그렇죠. 예, 거기 보면은 야구장, 축구장, 그다음에 수영장, 그리고 심지어는 실내 아이스 링크가 있어요. 스케이트도 여름에 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 제2의 김연아를 꿈꾸면서 김연아가 실제로 거기서 공연도 했어요.
그만큼 좋은 데고요. 이 목동 5단지에 또 호재가 있어요. 여기 경인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네. 왜 경인초등학교가 왜 있을까요? 경인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 경인고속도로. 예,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지중화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안으로 밑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요즘 목동 주경기장이랑 목동 5단지 네. 사이가 경인고속도로예요. 시끄럽고 소음도 먼지 있고 많고 먼지 그것들을 많고. 뚜껑을 덮기 때문에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혐오 시설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 정말 좋죠. 좋네요. 예. 목동 학군 좋고, 목동 비단 뭐,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5단지만 보여드렸는데, 목동 같은 경우는 이 학군 내, 그러니까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고루고루 다 좀 사실 좋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환경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좋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생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렇게 소음이 적고 맞아요. 먼지가 적고 가까이서 그러니까 차 타고 안 가고 도보권에 있는 시설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단지가 되는 것들이죠. 아, 목동 정말 좋네요. 자, 그러면요, 이제 저희가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집, 그 다음에 이제 미취학 아동을 둔 부부가 이제 자금이 없을 때 고려해야 되는 점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초중고를 진학하게 되면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 되는지까지 봤거든요. 네. 자, 이제 저희가 아이들도 다 키우고요.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요? 어디 살고 싶으세요? 저는 조금 그냥 막연한 생각은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가고 싶기도 했다가 일단 나이가 들면 저희 엄마를 보면 네. 병원을 자주 가세요. 그래서 또 너무 멀리 가서 살면 이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 2000도 초반에 제일 네. 인기 있던 주거 형태가 뭐였는지 아세요? 실버타운. 실버타운하고요. 전원주택이었어요. 두 개가 굉장히 인기 많아서 아, 전원주택도 인기 많았어요? 예, 분양을 엄청 했습니다. 가평, 양평 이런 데다가요. 뭐 전원주택이랑 실버타운을 많이 분양을 했는데 초반에 인기가 많다가 2000년도 중반부터 실버타운과 전원주택의 인기가 싹 없어졌어요. 왜요? 그 이유가 수요가 충분할 것 같은데 요즘 실버 수요가 산업은 난리잖아요.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의 이슈로 그게 시장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었는데 언론에서 결국 뚜껑을 까 보니까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체 시장이 100이라고 하면은 10%도 안 됐던 거였었고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이분들이 가서 살았는데 네. 불편한 거야. 팔고 나오려고 하는데 안 팔려. 살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맹점이죠.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 물건을 팔고자 할 때 살 사람이 있는지가 하나의 포인트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왜 갑자기 1, 2년 살고 나오려고 했을까? 불편한 거예요. 살기가 불편하니까. 뭐가 불편하냐면은 네. 일단 애들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잘 안 와. 그럼 자기들이 가야 되는데 운전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철이 필요해요. 그리고 은퇴하시면 이제 생활비 아끼시려고 차 모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맞아요. 이제 노안오고 심심하다고 해서 있던 차도 많이 파세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전철은 공짜잖아요. 아, 맞아. 전철은 공짜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버스는 또 안 타세요. 버스는 저희 돈 내야 어머니도 돼요? 버스 안 타세요. 그러니까 환승을 3번 하는 한 있어도 전철을 타세요. 돈도 있으신 분인데. 예, 그래서 아무튼 전철 역세권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준 대표님 말씀대로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불안해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늙으면 죽어야지.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예. 늙으면 공기 좋은 데가 살아야지. 다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형 병원, 그러니까 한밤중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대형 병원이 옆에 있는 것들 굉장히 든든해 하세요. 예,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빼고 나머지 시설을 다 갖춘 입지들을 좋아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세대별로 저희가 분할해가지고요. 그 아이가 없을 신혼부부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해서 찾아야 되는지 아까 직주근접 네. 이제 그 출퇴근이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이제 어린이집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제 가격도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그 신축 아파트 이제 권유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초중고를 가게 되면 그래도 학군, 학교, 그다음에 학원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보다 더 우선되는 이제 입지로 선호가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정말 이거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 저희가 지금 많이 알고 듣고 있었던 건데요. 그 노인분들이 노년층이 좋아하는 입지는 오늘 또 새로 배웠어요. 교통과 전철과 그다음에 병원 이게 네. 되게 중요하다. 네. 아, 전원주택이 인기가 없었구나. 좀 몰랐어요. 일단 판매가 잘 안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직방TV에서 들려드리고 있는 직터뷰. 내 고민도, 내 궁금증도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단계 유튜브 댓글창을 눌러주시고요. 2단계 맨 위에 있는 댓글 설문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3단계 링크를 클릭하시고 질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뭐든지 좋습니다.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쏙쏙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직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